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비동기 러스트 서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취소 안전성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 여러분께 직접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짜고 있는 그 비동기 코드가 사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데이터를 슬쩍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무서운 문제를 오늘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조용한 데이터 손상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완전히 정복해 볼 겁니다. 먼저 문제의 근원인 암시적 취소가 뭔지 이해하고요. 이게 실제 코드에서 어떤 치명적인 함정들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견고한 설계 청사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팀에서 반드시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내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요, 작업 취소라고 하면 뭔가 예외나 에러 같은 걸로 처리되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동기 작업이 취소되는 건 에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언어에 내장된 아주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이 독특한 모델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러스트의 비동기 작업, 즉 퓨처는요,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이걸 우리가 드롭된다고 하죠.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게 바로 러스트의 핵심적인 취소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취소가 언제든지 코드에 있는 모든 .await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코드에서 .await와 다음 .await 사이의 코드는 일단 실행되면 중간에 끊기는 일 없이 원자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await 자체는 다르죠. 작업이 잠시 멈추고 다른 애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는 지점이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작업이 취소될 수 있는 일종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함정 카드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이 취소돼서 퓨처가 드롭될 때 뭔가 뒷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리 로직을 담는 드롭 트레이스는 동기적으로만 작동한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을 끊기 전에 잘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비동기 작업은 이 드롭 안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갑자기 툭 끊겨버리면 뒷수습을 할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 메커니즘이 실제 코드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교묘한 버그들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키오 실렉트 매크로 정말 유용하죠. 여러 비동기 작업을 동시에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끝나는 놈을 잡을 때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여러 작업 중에 하나가 딱 완료되는 순간 실렉트는 나머지 작업들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즉시 취소시켜버려요. 만약 그때 취소된 작업이 뭔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다? 그 데이터는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렉트 블록 안에서는 반드시 취소돼도 안전한 작업만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취소 안전성의 핵심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상태 소유권 규칙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는 작업인데요. 데이터는 채널 자체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receive라는 퓨처가 중간에 취소되더라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남아있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퓨처가 직접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 일부를 자기 버퍼 안에 들고 있는 경우 이 퓨처가 드롭되면 그 데이터는 그대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상태가 퓨처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딱 이 차이가 안전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비동기 러스트 상태 관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악명 높은 안티 패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토키오 싱크 뮤텍스를 잘못 썼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과정 정말 소름 돋으니까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세요. 한 작업이 뮤텍스 락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잠시 꺼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await를 만났고 바로 그 순간에 작업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락가드가 드롭되면서 락은 풀리는데 아까 꺼내놨던 데이터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데이터 구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아무런 에러나 패닉 없이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토키오의 비동기 뮤텍스가
.await랑 같이 있을 때 유독 위험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의 동기 뮤텍스는 패닉이 나면 포이즈닝, 즉 오염됐다고 딱지를 붙여서 알려주기라도 하죠. 하지만 비동기 뮤텍스는 취소 상황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컴파일러조차 이걸 막아주지 않고요. 바로 이 지점이 조용한 데이터 손상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아키텍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의 코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협력적 취소입니다. 작업을 강제로 뻥 차버리는 대신 C 토큰 캔슬레이션이라는 걸 써서 얘들아, 이제 정리하고 끝내자 하고 정중하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각 작업들은 이 신호를 알아채고 하던 일을 마무리한 뒤에 안전하게 비동기 정리 코드까지 실행하고 스스로 종료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아주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구조적 동시성입니다. 근데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태스크 트래커 같은 도구를 쓰면요. 부모 작업이 자식 작업들이 전부 안전하게 종료된 걸 확인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도 중간에 버려지거나 뒷정리가 누락되는 일 없이 모든 게 순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걸 보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그 끔찍한 뮤텍스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액터 모델은요, 공유 데이터를 하나의 독립된 작업, 즉 액터 안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액터만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작업들은 렉을 걸고 싸우는 대신 액터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태 변경이 항상 순서대로 원자적으로 일어나니까 at.await 지점에서 취소되더라도 데이터가 깨질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규칙들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고신뢰성 시스템을 만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핵심은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작업은 강제 종료가 아니라 항상 협력적 종료를 표준으로 삼으세요. C-캔슬레이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둘째, 조용한 데이터 손상을 막기 위해 .await를 사이에 두고 뮤텍스 락을 잡는 코드는 절대 금지하고 대신 액터 모델을 쓰세요. 셋째,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것과 모든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써서 작업이 버려지는 걸 막으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작업을 재시작할 때는 이전 인스턴스가 완벽하게 정리됐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 새 작업을 시작해야 상태 불일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await을 가로지르는 뮤텍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용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코드 리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위험성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배운 안전한 패턴들을 적용해서 훨씬 더 견고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